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막내 디바 메이예요. 제 영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전 일주일 내내 그 영상 댓글 보는 맛으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반응이 점점 많아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제 칭찬도 너무 좋죠.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의 이런 뜨거운 관심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스토리도 열정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사진 속 이 여성은 빅토리아 멘도자인데 팔로워가 한 1000명 정도 있는 틱톡 계정이 있어. 1000명이 적은 건 아니지만 유명한 인플루언서라 하긴 좀 그렇지? 근데 지난 2021년 갑자기 틱톡 측에서 빅토리아 계정을 삭제해버린 거야. 심지어 틱톡에서 아예 퇴출해버린다고까지 했어. 영구 정지를 시킨다는 거지. 그 이유가 바로 빅토리아가 범죄자이기 때문이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 복역 중인 상태인 거야. 그니까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 다 교도소에서 찍었더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알고 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심각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수감자들 면회를 잠깐 중단했었어. 대신 영상통화로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줬지. 이때 빅토리아가 친구랑 화상 면회를 했었는데 그때 모습을 녹화했고 그걸 틱톡에 올린 거야.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건 분명 불법이잖아. 교도소 내부를 찍어서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 규제나 안내 같은 게 없었거든. 나중이 돼서야 틱톡 회사랑 미국 정부 측에서 이 영상을 발견하고 급하게 빅토리아 계정을 정지시킨 거였어. 자, 그럼 빅토리아는 틱톡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감성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 세상 발랄하고 또 평범한 모습이었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장래희망을 말하면서 엄청 설레어하기도 해. 그런 빅토리아를 보고 틱톡에 팬 계정까지 생기더라. Free 빅토리아 멘도자. 그러니까 빅토리아를 풀어달라는 거지. 진짜 황당하지 않아? 어쨌든 범죄자잖아. 심지어 그녀의 죄목은 살인이었어. 그러니까 살인마였던 거야. 여기 또 다른 여성이 있어. 이름은 토니 메리버드. 1993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토니가 겨우 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엄마와 둘이 살게 돼. 부모님은 이혼했지만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해. 토니는 주말마다 친아빠를 만났고 또 평일에는 엄마 그리고 새아빠랑 같이 지냈어. 그 사이에서 이복 자매들도 생겼지. 성격이 되게 쾌활하고 친절한 편이어서 형제들과도 잘 지내고 친구들도 되게 많은 편이야. 그리고 음악을 엄청 좋아해서 직접 노래를 만드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했었대. 그런 그녀가 고등학생이던 2010년 6월 문제가 생기고 말아. 토니가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는 중이었었거든. 근데 갑자기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됐는데 이제 차 뒷좌석에서 마리아 하나가 발견된 거야. 근데 문제는 당시 다른 친구들은 18살, 그러니까 성인이었지만 토니만 17살이라 미성년자였어. 그래서 오직 토니만 체포된 거야. 이후에 90일 동안 청소년 보호시설, 그러니까 소년원에 수감돼. 너무 무섭지. 엄마가 면회 올 때마다 막 대성통곡하면서 심각하게 불안해했대. 당연히 그럴만해. 근데 그런 토니가 소년원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게 바로 빅토리아 멘도자였어. 빅토리아도 당시 17살로 토니랑 동갑이었는데 그 두 소녀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야. 빅토리아는 사실 소년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 사실 10살 때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때부터 집이 굉장히 힘들었대. 그래서 가족들은 동네에서 집값이 제일 싼 우범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근데 아무래도 이런 데는 좀 마약이나 폭력 문제에 쉽게 노출되잖아. 빅토리아는 커가면서 점점 학교도 안 나가고 동네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또 잭나이프 칼을 들고 다니면서 너 건들면 죽여버린다. 이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12번이나 소년 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거지. 근데 이런 빅토리아의 거친 모습이
또래였던 그 토은이한텐 좀 멋져 보였나 봐. 빅토리아는 교도소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좀 여유로웠는데 그게 어린애들 눈에 좀 매력적으로 보인 거지. 그래서 토은이는 소년원에서 지내면서 어느새 빅토리아한테 의지를 하게 돼. 그리고 이후에 둘의 관계는 우정으로 끝나지 않았어. 서로 사랑하게 된 거야. 둘은 교도소에서 예쁜 연애를 시작했지. 그러다가 2010년 8월과 9월, 토은이랑 빅토리아는 한 달 간격으로 나란히 출소했고 이후에도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가. 토은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빅토리아를 소개했어. 처음엔 딸의 갑작스러운 커밍아웃에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여자친구를 환영해줬지. 그렇게 둘은 가족의 지지 속에서 애정을 키워가. 토은이는 평소에 SNS를 되게 즐겨 했었는데 프로필을 빅토리아랑 찍은 그 커플 사진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게시물을 자주 올렸다고 해. 그러던 2012년 돌연 빅토리아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에 돌아가시고 말아. 엄마랑 둘만 살고 있었었잖아. 이젠 정말 빅토리아가 갈 곳을 잃은 거야. 이때 토은이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줬지.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한 거야. 또 빅토리아가 알바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고 엄청 챙겨줬어. 그렇게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나 싶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빅토리아랑 토은이 사이에서 조금씩 갈등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빅토리아가 질투가 좀 많은데 아까 토은이 친구 많다고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할 거 없이 다 같이 자주 놀러 다닌 거지. 빅토리아는 그게 싫었던 거야. 특히 토은이가 남자애들 만나는 거에 되게 예민했대. 빅토리아의 집착은 날로 심해졌어. 토은이의 SNS를 감시하고 몰래 페이스북 메시지도 훔쳐보고. 토은이 완전 짜증나지. 그래서 그러지 좀 말라고 한번 크게 화를 내니까 빅토리아가 오히려 네가 날 속인다면서 더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근데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정작 빅토리아가 바람을 피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토은이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토은이는 엄청 화났고 결국 빅토리아랑 헤어지기로 결심해. 근데 토은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아차 싶었는지 빅토리아는 SNS에 공개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 근데 거기에 토은이 마음이 흔들렸는지 결국 두 사람은 재결합을 하게 돼. 근데 여전히 사소한 싸움들이 계속됐었어. 한 번은 토은이가 남자애랑 한번 문자 주고받은 거에 빅토리아가 완전 열받아서 주먹으로 때렸고 토은이의 앞니가 부러지고 말아. 가족들 너무 충격받았지. 엄마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토은이는 엄마를 말리더라고. 왜 그랬냐면 빅토리아 얘 이미 전과가 많잖아. 그래서 또 감옥에 갈까봐 우려됐던 거야. 반면 엄마의 걱정은 점점 커졌어. 토은이가 빅토리아랑 함께 지내면서 친구도 잃었고 아직 제대로 취직도 못한 거야. 빅토리아가 틈만 나면 의심하고 막 집착하니까 뭐 일 구할 시간도 없는 거지. 결국 엄마가 나서서 알바 자리를 찾아줬고 토은이는 근처 대학에서 알바를 시작해. 그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뭐 직장도 생기니까 애가 눈에 띄게 밝아졌어. 다시 예전에 그 쾌활한 성격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여전히 빅토리아랑 만나는 중이었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4년 10월 17일이었는데 이날 두 사람은 한 친구가 연 파티에 참석하게 돼. 친구들 다 모이고 뭐 술도 마시고 다들 신나 있었지. 하지만 단 한 명의 표정은 어둡더라고. 바로 빅토리아였지.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니 갑자기 혼자 화장실에 가더라. 그리고 뭐 한참 동안 나오질 않더라고. 좀 화나 보이긴 했어. 이후에도 말없이 혼자 앉아있다가 결국 토은이한테 야, 집 가자. 짜증을 내. 얘 때문에 파티 분위기 완전 어색해져 버렸지. 그렇게 그날 밤은 불편했지만 뭐 그래도 잘 마무리된 줄 알았어. 몇 시간 후 야심한 새벽에 토은이의 또 다른 친구 에런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보니까 토은이가 전화를 하더라고. 에런은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는데 전화가 연달아서 6통이나 오더라. 진짜 무슨 일 있나? 결국 에런이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
토은이가 아니라 빅토리아였지. 야, 내가 지금 누굴 죽인 것 같아. 에런은 너무 당황해서 우선 토은이는 어디냐고 물어봤거든. 이때 빅토리아가 짧게 대답해. 죽었어.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마을 근처의 한 교회 주차장이었는데 거기엔 빅토리아의 차가 세워져 있었지. 그리고 운전석에는 빅토리아가 앉아 있었고 토은이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더라고. 빅토리아는 순순히 자기의 범행을 인정했고 전말도 다 털어놨어. 둘은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던 길에 차에서 또 말다툼이 난 거야. 이번에도 또 빅토리아가 너 파티에서 남자 꼬시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막 추궁을 하니까 지친 토은이가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다 점점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근처에 차를 세우게 돼. 근데 이때 갑자기 빅토리아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거든. 바로 10cm짜리 칼인 거야.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던 그 칼이었지. 그리고 이걸로 갑자기 토은이를 막 찌르기 시작해. 아까 파티에서 쌓아둔 분노를 다 표출하듯이 정말 무자비하게 칼로 찔렀어. 뭐 얼굴, 머리, 목, 가슴 할 거 없이 무려 46번이나 공격을 한 거야. 토은이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아. 이후 빅토리아는 다시 차를 몰고 가까운 교회 주차장에다가 세우더니 거기서 친구 에런한테 변명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거고. 빅토리아가 찌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걔가 나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헛소리만 늘어놓더라고. 빅토리아는 바로 체포됐어. 그런 와중에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듯 했어. 체포되면서 남긴 말이 뭐였는 줄 알아? 사람들한테 저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유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가족들은 토은이를 위해서 빅토리아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취직할 수 있게 막 그랬잖아. 너무나 잘해줬는데 돌아온 건 토은이의 끔찍한 죽음이었던 거야. 2015년 2월에 빅토리아의 재판이 진행돼. 놀랍게도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사건 당시에 자기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게 그 이유였지. 빅토리아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토은이의 가족들한테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유가족을 비난하기도 해. 사건이랑 관련 없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스스로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남기기도 했지. 그 후로도 6개월이 흐른 2015년 11월 10일에 또 재판이 열렸거든. 그날 빅토리아는 변호사 설득으로 살인에 대한 모든 걸 인정하게 돼. 법원은 빅토리아한테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 그렇게 그녀는 현재도 유타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이야. 가석방 심사는 2039년 10월에나 가능하다고 해. 그러던 와중에 빅토리아가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인 거야. 처음에 말한 대로 틱톡에 영상도 올리고 완전 관종의 길을 걸은 거지. 심지어 그녀는 자기를 지지하는 틱톡 팔로워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남기기도 해. 과연 빅토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뉘우쳤을지 그게 의문이야.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은 끝내 괴물이 돼서 토은이의 죽음으로 끝나게 됐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집착하는 건 결코 정상적이지 못한 거야. 그저 잘못된 상대를 사랑한 죄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토은이의 명복을 빌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